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버거울 때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거나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동안 품에 안았다면 이미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독립해 제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라도 내가 너를 키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 살게 되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의 지난 인생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낫고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에게도 가끔 잔소리도 있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 좋은 어머니, 훌륭한 엄마가 됩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뒷바라지 않은 부모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자식에 묶여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나 회의가 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멉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모가 서로 악을 행하고 싸우면 자녀들은 영향을 받아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지낸다면 자녀들은 저절로 잘 성장합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 자녀들도 잘 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려다 보면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공자의 지혜를 생각해보면서 자녀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고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치와 도움 사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부모님께서는 자녀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시지 않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은 자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것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훗날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돈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자녀 앞에서 돈을 놓고 싸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 널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라는 말들로 자녀를 올가매려 한다. 부모님이 자녀를 올가매려 통제하려는 집안 중에서 자식이 승승장구하며 대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은 독립되어 존재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생명이고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데 써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는 책임감 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반면 방탕하게 낭비를 일삼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책의 구절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자녀와 함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이나 연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픔을 다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참고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통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참고서를 보고 엄마가 골라주는 회사를 지원하고 면접을 볼 때도 엄마가 동행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야 하며 내 제자를 사랑한다면 엄격한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충은 군주나 국가를 향한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고 고든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는 어찌 충고와 깨우침을 아끼겠습니까? 사랑이란 긍정과 부정의 총합입니다. 사랑이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완성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랑이란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의 선비였던 이덕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영리한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함과 사랑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공자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너무 많은 사랑이나 너무 많은 엄격함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로의 너의 말이라는 책에 공자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들어보죠.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르며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동료들과 항상 함께 살아가며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릴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니면서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추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친근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지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어떠한 일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하고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습니다. 마음의 성장을 완성하는 3가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은 3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사람이 먼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혹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뿐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 비로소 완쾌될 수 있습니다.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생각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